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파도가 칠 때 서핑을 주제로 윤창근 의장님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는 처음입니다. 이 파도 소리. 팀장님도 앉으시죠? 네.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지금 모두 발언을 하면서 아이는 어쩌면 천재다, 천재도 어쩌면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천재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른입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죠? 예. 그 말은 곧 무엇인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의 아이와 천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른인데 제가 사선 의원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도 윤창근 의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꼰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건 내가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꼰대가 돼서 되겠느냐. 근데 이 꼰대를 좀 탈출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어디 가서 강의한 거는 꼰대 탈출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꼰대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변화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고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고 또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꼰대를 완전히 탈출은 못했는데 꼰대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은 제가 엄청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직도 꼰대라는 소리를 들릴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하나 노력이라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오늘 강의와 관계없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강의는 파도 칠 때 서핑을 뭐 우리나라 속담에는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 노져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파도 칠 때 서핑을 파도 소리가 잔잔히 지금 조금 전에 흘러나왔는데 이 파도 칠 때 서핑을 이라는 이 제목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파도와 같이 엄청난 물결이 와도 그때 배를 띄우면 곧 그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때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뜻은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파도가 좋았어 거기 나가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모두가 힘들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도, 어마어마한 극복하기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서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환경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문제와 연결되는 게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사실 바꾸고 있는데 코로나를 위기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의 이 위기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을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 전과 후는 매우 다르다. 이 두 가지. 하나는 환경 문제, 하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때다. 그런 취지에서 이 강의를 오늘 할 건데요. 이 강의는 제가 이 두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에요. 이본 시나드가 세운 회사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고, 이분이 쓴 책이 파타고니아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 그게 내가 설립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즉,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재미없죠, 그죠? 그러면 보통 환경 문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굳이 여기 끌고 와? 그런데, 이분을 잘 살펴보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설적인 등반가입니다. 요세미티에 있는 거벽, 한 1km가 되는 거벽을 맨손으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6.25 때 우리나라의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을 오르락내리락 암벽을 했던 그런 아주 전설적인 등반가이기도 하고, 서퍼이기도 하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파타고니아를 설립하기도 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암벽 등반가였던 사람이 어떻게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가, 그 회사는 뭘 만들었는가, 이걸 주목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했다. 내가 전설적인 등반가이기 때문에 등반과 관련되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죠. 1957년에 시작을 하는데, 이 사업을 파타고니아를 설립해서 이 암벽을 올라가는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암벽 등반을 요세미티에 있는 거벽을 1km 되는 걸 올라다니면서 처음에는 그 벽에다가 올라가기 위해서 큰 못을 징으로 바위 속에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전줄을 걸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자연을 내가 이렇게 바위에다가 못을 박아가면서 이렇게 꼭 올라가야 되는가? 그거 없이는 못 올라갈까? 그래서 못을 바위에다 치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등산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57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초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르는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올라갈 때 그런 것도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확장한 사업이 뭐냐면 이 아웃도어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 아웃도어 사업을 확장하게 된 계기도 본인이 등반을 하면서 정말 이 등반에 필요한 실용적인 옷,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건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아웃도어를 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아웃도어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우선 환경을 생각하자. 그래서 모든 이 아웃도어의 이 면제품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꺼운 옷을 한 개만 입는 게 아니라 옷을 여러 개를 겹쳐 입으면 그것이 훨씬 실용적이다고 그걸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은 얇은 옷 여러 개를 입고 바람막이도 입고 이렇게 되는데, 다 이본 시나드의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로 사업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의 이익의 1% 아니면 총 매출의 10%를 환경 단체에 기부하거나 망가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복구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지구세를 만든 겁니다. 돈 벌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썼다. 그리고 등산복이나 등산화를 평생 수선을 해주는, 그래서 원웨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았던 옷의 수선이 들어오면 늘 수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선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계속 그 많은 물량을 조금 떨어지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환경 훼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기워서 입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옷들 보면 정상적인 옷 같은데 청 같은 거 대가지고 이렇게 만든 옷들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환경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이번 신화대의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1957년부터 환경을 생각했던 거죠.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지구예요. 지구 때문에, 지구 환경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수단일 뿐이에요.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구, 우리의 터전을 살리기 위한 사업, 이런 노력으로 2019년에 UN 지구환경 대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철학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가지 말자.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해 왔기 때문에 환경도 파괴된 거고, 석탄, 석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환경 피해들 너무 빨리 지구를 혹사시키지 말자. 7세대를 내다보고 우리 기업이 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사업하자. 7세대는 한 세대를 보통 30년 잡으니까 한 200년 내다보고 사업. 그런 정도 속도로 성장하자. 그런데 이 기업이 돈 버는 거 환경 그 단체에 기부하고 정말 그렇게 천천히 발전하자라고 해온 이 기업이 남들 다 망해 나가 자빠지는 이 세계 금융위기 그 시기에 무려 25%의 성장을 이룬 회사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분이 파타고니아에서 파도 칠 때 서핑하자. 이렇게 우리가 위기 속에서 서핑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이분이 올랐던 인수봉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 있는 산인데 이분이 6.25 때 한국전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이 이 암벽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북한산의 인수봉을 엄청 오르락내리락 했고, 이때 같이 등반하던 한국인들이 나중에 이분의 파타고니아가 성장하는데 힘들 때 엄청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암벽에서 만난 인연이 이 기업을 키우는데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요세미티 거벽인데 이 요세미티 거벽은 최고 높은 데가 970m 되는 970m면 약 1km 낮은 데는 한 700m 이렇게 되는 데인데 저렇게 맨손으로 이번 신하드가 여기를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벽을 올라가서 그 위에 도착해봐야 이 과정을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한 걸 희열을 느낄 수가 있죠. 저기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희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957년부터 사업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등산 장비와 의류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파타고니아의 그 철학, 이건 기업의 철학이기는 하지만 이런 철학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속에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철학, 단순해야 된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제목에 주절주절 토를 많이 다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단순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모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두 번째, 생산 철학.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금방 떨어져서 빨리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강하고, 더 가볍고, 기능성 있고.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거죠. 유통 철학은 많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다. 2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케팅은 입소문. 이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게 등산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한 게 큰 뭐 광고회사나 이런 데 광고하지 않고 그냥 써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거 하고도 얼마든지 암벽 올라갈 수 있어. 아, 이 옷을 입었더니 너무 가볍고 좋아. 비가 와도 내 체온이 보호돼. 이런 입소문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한, 뭐, 빚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사철학, 열정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이 기업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채용해요. 열심히 하는 게 기준이에요. 학력 뭐 다 필요 없고. 열정이 있는 사람.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경우죠. 경영, 유연한 근무. 아까 파도 칠 때 서핑을 이라고 한 거기에 유연한 근무. 이건데 이게 사실 중요해요. 저도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께 굳이 그 휴가 마음대로 가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뭐 쉴 수 있을 때 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적당히 노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노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능률적이에요. 아주 그냥 일만 추라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능률적이지가 않아. 왜? 그 사람은 일에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거야. 일이 아니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일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 내가 좋은 거 하는 사람. 이 이본 시나드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등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연. 여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자기가 좋은 거라니까 훨씬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환경. 이 환경을 지키고 살리고 여기 그걸 위해서 기부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한 기업이 많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환경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분인데요. 김미경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의회에 와서 연수 때 김미경 그 강사가 연수한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명강사. 유튜버 100만 유저를 가지고 있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사예요.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미경 강사가 최근에 낸 책이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 제가 김미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직원도 20명이나 돼요.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이 코로나 위기에 큰일이 났어요. 왜? 2020년 1월 22일 날 마지막 강의하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강의가 멈춘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자기가 강의해서 벌은 돈으로 2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는데 강의료가 안 들어오죠.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원 20명을 다 해고시키고 나 혼자 살 길을 찾을까? 그런데 이분이 아니다. 살아남자.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찾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 작성한 노트가 뭐냐면 솔루션 노트.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계획해서 이 20명이라는 직원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강의는 더 이상 없고 뭘로 해야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위기 전과 후는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에 우리가 와 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기존에 해왔던 걸 버리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 살아남기 위한 법칙을 찾기 시작하죠. 첫 번째 찾은 법칙이 뭐냐면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19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질서는 뭘까? 한번 찾아보자.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코로나19 전과 후의 질서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주변에도 많죠.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직종은 엄청 그 사업이 잘 되고 저 일반 음식점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이것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접촉해서 하는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서가 바뀌었어요. 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아무리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질서 찾자. 그런데 찾으면 뭐해? 나 혼자 가죠? 내가 찾은 이거를 나누자. 그래서 책을 쓴 게 이 바로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리부트라는 책에 4가지 공식을 그 소재로 글을 쓰죠.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언택트도 아니고 온택트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를 피해갈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코로나 아닌 또 다른 게 그렇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은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그 SNS 강의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그 줌 강의를 하잖아요. 그것도 말하자면 회의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가는 거고 모든 세상이 이제는 디지털화 됩니다. 뭐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도 AI 기능에 이용해 가지고 그 주차장에 몇 대 될 수 있어 이런 것까지 차로 탁 전송해주는 이런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접촉하는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와 또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트 워크. 뭐냐? 독창적이어야 된다. 나만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이 중에 우리 저 직원분들 다 자기 좋아하는 거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독서하는 거 좋아할 때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일도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남 하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 못 살아남는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이프티. 위기 관리가 돼야 된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 4가지 원칙을 발견하고 그거를 자기가 수많은 전문가들 만나고 수많은 그 책을 보고 해가지고 이 4가지 새로 부팅할 수 있는 우리 컴퓨터 새로 부팅 리부팅 한다는 거 과거 거 싹 지우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할 때 이 4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이거를 나만 가질 게 아니라 함께 나누자.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나누자. 이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나누자. 김희경 강사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심성 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뛰어야 된다. 새로 우리 직원들 20명의 직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김미경 강사가 새로 뛰었듯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새로 뛰어야 된다. 그런데 이
뉴러너라고 하는 새로 뛴다고 하는 개념은 방점이 여기 있어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공부하는 것.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자기 일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코로나 위기가 올 줄 모르고 유튜브 시작했고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PPT 이런 거 만드는 거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이 60다 돼서 그 뭐 코로나 올 줄 몰랐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바로 1년밖에 안 되는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 공부하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승진 앞으로 또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 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말 잘하면 출세하더라 공무원도. 동의하십니까? 말 잘하면 출세해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국장님 되셨으니까. 그런데요. 말 잘하면 출세하는 건 맞아요. 출세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올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공무원들이 출세하려면 인문학적 사고를 가져라. 커피 한 잔에 5,000원인데 커피 3잔 마실 돈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3잔 마실 돈으로 책 한 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책은 안 사요. 1년에 책 몇 권 읽는지 몰라요. 짬짬이 자기 자신의 그 양식을 채우고 그 양식에 채워지면 그게 말로 나오고 그런 사고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걸로 정책에 나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이 코로나 위기에 김미경 강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뛰는 겁니다. 그리고 김미경 강사 역시도 뉴휴먼, 생태 환경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거는 아까 이번 시나드하고 김미경하고 공통점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이번 시나드는 그거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김미경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거죠. 유레카. 김미경이 외친 소리인데요. 자기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리부트라는 책을 쓰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준비하고 그걸 이웃과 나누고 하면서 마지막에 희열을 느끼면서 외친 구호가 유레카입니다. 뭐 대단한 걸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성이 유레카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물러서지 말고 이제 새로 리부트 하자. 과거는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뒤에 원래 제가 이거를 이제 가천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뒤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두 사람 얘기만 하고 마지막 사람은 제가 생략을 할까 하다가 세 번째 사람이 팀장님 누굴까요? 네? 예, 맞아요. 세 번째 사람은 저입니다. 네, 저도 이 리부트 새로 부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의장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제가 이 리부트 하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이상한 의장 와가지고 요즘 피곤해 이렇게 많이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리부트가 필요한 거고,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접촉 안 되는 이런 의외 상황 속에서 우리도 SNS 활동 강화하고 개인 역량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좋은 데로 전출 가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리부트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대접받지 못한다. 대접받기 위해서는 말 잘해야 되고, 말 잘하려면 인문학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려면 본인이 책도 읽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쉬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 때 놀아가면서 이렇게 일하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도가 칠 때 서핑을 주제로 파타고니아 인사의 철학처럼 열정으로 강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